예,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초등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맞아, 우리도 이런데 우린 더 안 돼. 왜냐면 더 어린 애들을 돌보시니까 아마 오늘 우리 조합원 중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일종의 돌봄 선생님들과 비슷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경기의 유치원, 종일반 선생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에서 우리 심숙녀 선생님 좀 이렇게 한번 쭉 들으시면서 들으신 소감이나, 예,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유치원 분과장 심숙녀입니다. 우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돌봄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네요. 언제쯤 학교에서,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들, 좀 줄어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초등, 돌봄교실 시간인데, 저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원 분과는 일단, 인원도 너무 적고요. 그러고 문제의식을 느낀 건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명? 예, 10여 명 정도의 그 선생님들이, 한 2년, 근 3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청이나 장학사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조금 나아졌는데, 저희가 진정 바라는 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 심각하게 느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유치원 종일반 교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방과후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 80% 이상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농산, 어촌 이런 데 이제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그런 데는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함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포함되고 해서 지금 한 80% 이상은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하고 장학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름이 보조원이라는 이름, 경기도가 그래요. 경기도만 보조원, 방과후 보조원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또 호칭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후에 분명히 수업을 하고 있고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다. 사립의 유치원에 저희가 사립에 근무할 때도 물론 교사의 이름으로 경력도 인정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일반이 생기면서 하던 일이고 하니까 지원을 했고 대부분이 40대에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 이런 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학교에서 8년 지금 근무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1년 해서 9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출발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후에 몇 시간 내가 하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일단 호칭이 보조원 호칭이고요. 그 보조원이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8시간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분들은 오전에 가서 오전 수업하는 걸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면서 8시간을 근무하고요. 대다수는 5시간 내지 6시간 시간제 근무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시간당 5,950원. 그리고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47,560원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면 급여가 입에다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유치원에 저희가 근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4년, 5년 근무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4년, 5년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서 교육청이랑 장학사한테 교육청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떠넘기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돌아오고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 지금 현재 나아진 게 시간당 5,950원이에요. 공무원 인상률 적용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 영양사나 사서들은 53,100원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저희는 47,560원을 적용받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수업도 오후 수업을 분명히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나마 적게 시급제로 받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운영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의 급여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로 유치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적은 시급을 개선해 줄 수 없다 합니다. 이게 최저선이 5,950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배려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너무 낮다 시급이. 그래서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6,500원 이렇게 7,000원 적용해주는 학교가 모임을 해보니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저선인 이 5,9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영비에서 우리들 임금이 따로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임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교육청에 임금을 우리가 따로 책정해서 내려보내달라. 유치원에서는 오전에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지금 실정이. 왜?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쥐고 너희들 쪼개서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문제를 생각하는 건 교실을 같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이 따로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교실을 교육관이나 가르치는 이런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실을 쓰면서 굉장히 교사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빚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 업무 공간이나 개인 책상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 PC나 이런 거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교사는 행정 업무를 같이 해주길 바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저희 원래는 그런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닌 건데 이제 업무가 많다 보니 자꾸 그걸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약한 선생님들은 그거를 거부 못하고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임을 저희가 해보니까 학교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근로 조건도 다르고 급여 받는 것도 다르고요. 아까 말한 시급제도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또 하나, 퇴직금 그 계산법도 학교마다 달라요. 연차 계산법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학교마다 달라서 선생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거 협의 중에 있다. 지침을 통일되게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협의 중에 있다고만 하지 아직까지 어떤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호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문제점 인식하고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낀다라고만 말하지 아직도 명칭은 그대로 그 모든 서류에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예. 네. 제가 어쨌든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고. 사실은 그 호칭이 자존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시죠?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줘야 하는 우리가 스스로 진짜 무너짐을 느낍니다. 서류에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이라고 나가고 있고요. 체험 갈 때 엄마들한테 보내는 그 같은 통신본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들은 교사, 저희는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동행이라고 그 같은 통신본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행정실에 보조 선생님, 보조원이라고 불린 건 없죠. 네. 예. 그 다음에 행정보조, 교무보조, 이런 말 쓰던 걸 다 없앴어요. 그 특수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유치원만 아직 존재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경기도만.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거의 유치원 종일반 강사, 그리고, 그리고 거의 그 호칭인데, 경기도만 종일반 보조원이라 쓰고, 아까 얘기하신 인천 경우 있죠. 어찌 보면 인천하고 제가 좀 바뀐 경우 같아요. 인천은, 유치원 종일반 강사님들은 틀이 잡혀 있어요. 365일로. 상시 8시간. 하고, 이치로로 유치원 종일반 선생님들은. 그게, 그분들은 275였는데, 작년부터 365일로 변했다가, 요번엔 그것 때문에 저희 인천 쪽 강화 지역에서도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300일, 320일, 이런 식으로, 교육 계약을 해갖고, 그분들이 저희 노조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사실은, 경기도는 워낙 넓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근무도 굉장히 많고요. 인천하고 조금 이렇게 좀 바뀐 케이스 같아요. 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비슷하죠, 문제가. 네, 문제가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문제 겪고 있는 그 보조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비슷한 문제들. 경기도 아까 유치원, 경기 돌봄이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문제가 유치원에도 같이 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각각의 사실은 선을 좀 넘어서 우리가 좀 함께 요구하고 함께 좀 단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증언은 요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너무 사무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이것저것 하다가 네, 제가 먼저 뭔가를 하나 개선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학교에 이렇게 교장과 면담도 요청하고 해서 저는 지금 하나 시급제이지만 연봉제를 제안을 해서 지금 연봉제 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급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부터 들어야 했는데요. 노동부의 또 교육청의 장학사와 또 노조의 가장 큰 힘을
얻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시급제도, 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예, 제가, 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시급제를 받으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딱 수업한 날만, 제가 그렇게 8년을 지냈습니다. 딱 수업한 날만, 수업한 시간만, 네. 그렇게 해서 급여를 받으니 너무 낮죠. 네, 아마 돌봄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365일로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275일로. 저희는 방학 동안에 수업 안 한다고 방학 동안은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아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1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10개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기근속수당도 1년으로 계약을 안 하고 그 방학 동안을 다 뺍니다. 네. 그렇게 계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계산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하여튼 시급제도 연봉제가 가능하다. 만약에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방학 동안 비근무자로 해가지고 일단은 275일 근무로 연봉제를 제가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으로 275일 연봉제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이것이 학교에 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내려보내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시급에 낮은 그 시급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나마 연봉제가 되면 조금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말씀드려서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275일 연봉제 유치원도 일단 가능한 걸로 좀 이렇게 지침이 좀 내려 보내줬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와 교장과 이렇게 면담으로 해서 했지만 이렇게 용기 내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학교에 못합니다. 예, 그렇게 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공문이 내려가서 이렇게 낮은 시급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시급제지만 연봉제를 다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 종일반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얘기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여러분들 모두 가지실 수 있겠죠? 네. 보조자부터 떼야지. 저기 4월 한 달 동안 보조자 떼기 운동 합시다. 이거 안 되면 네. 네. 다 조사해봤습니다. 네. 윤희 의원님께서 경기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 좀 말 좀 떼어주세요. 정말. 네, 현장학생 그 공고문 나갈 때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정말. 보조분위기 때문에 진짜 보조하는 일들만 시키면서. 그리고 예, 전교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보조원이니까 넌 내 보조 업무를 해야 된다. 네네. 오전에는 저희가 수업 들어가지 않지만 뭐 가위 자르는 거 하다못해 모든 잡무를 뭐 복도 청소까지 시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전담 교사가 있고 교장이 있지만 유치원 운영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교사가 다 아웃라인 다 잡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교장 교감선생님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딱 들어가면 제가 들어왔을 때 한 얘기가 선생님은 일을 아무리 잘하셔도 2년 이상 계약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저는 그때 무기계약이 뭔지도 몰랐지만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2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운이 좋았는지 무기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게 학교는 정말 저는 40일만 있다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알면 할수록 정말 굉장히 예, 마음 아픈 곳이 많더라고요. 좀 증언은 시간 관계상 또 이후에 지금 끝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증언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언을 한 것들이 이 답답함을
극복을 하기 위한 전국 이제 분과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과회의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깨부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좀 증언은 마무리하고 오늘 전국 이제 분과장님께서도 이제 마무리 좀 발언 비슷하게 좀 한 말씀 하시고 참석하신 의원님들 말씀 좀 듣고 그렇게 좀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전국 우리 돌봄분과장님 조범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올라온 조범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들 모신 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98년도예요. 1998년도에 방과후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돌봄을 시작한 게 2006년도예요. 그럼 그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강사의 문제, 돌봄의 문제, 계속 이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돌봄에서 가장 지금 작년과 가장 정리하는 제가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겸용교실이 생긴 거 말고 지금 돌봄 선생님들한테 이중으로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지 마라라는 주문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한테는 전문 교육을 해달라는 지금 요구를 이중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5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에 문제가 된 게 여기서 지금 다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게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5시,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학교장이 9시까지, 저녁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운영비를 다 쓴 거예요. 강사 월급도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돌봄 운영 시간과 근무 시간을 똑같이 해라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온 배경이.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을 해서 보육교사 2급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2007년도부터 방과후 학교법을 발의를 해서 계속 하지만 계류되다 없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방과후 학교랑 돌봄 교실까지 위탁하는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을 돌봄 교실에만 적용을 해서 너희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으니까 교육을 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까지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불합리한 것은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저희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기 지금 방과후 학교 강사에 준하는 자격을 안 가지신 선생님들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와서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되고 우리가 돌봄이라는 돌봄 전담사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2월달 교섭 때 교육부 연구사께서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숙제 지도를 하는데 아이가 숙제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지도하지 말랍니다. 물어보면 가르치지 말고 담임한테 보내랍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지 말랍니다.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초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뿐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감사원 결과가 초중등 교육법에 너희들은 교사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저도 제 지금 학부모가 교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한글을 못했다고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거부를 하면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거 요구를 하고 내가 안 가르쳐요. 그러면 교장실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교장이 우리를 부르겠죠. 왜 안 했냐? 그러면 그 민원을 받으면
저희한테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학부모들은 원하고 중간에 저희 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한쪽은 하라고 하고 한쪽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부 교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정확하게 이거를 교섭에서 교육부는 의지가 돌봄과 교육을 분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돌봄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학교 현장 학부모들 요구는 신경도 안 쓰고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요구를 했냐면 정말로 돌봄과 교육을 분리를 시킬 거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라. 왜 우리 중간에다 놓고 힘들게 하냐. 왜 우리가 그 민원을 다 받고 우리가 다 감당을 하고 그 갭을 지금 우리가 메꾸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버티시는 분들은 교육을 안 하십니다. 못 버티시는 분들은 기존 하던 대로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원인은 잘못된 감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감사가 나오게 된 결과에는 학교장들이 돌봄 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5%에서 15%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가 10%에서 15%가 빼고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가 1차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충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2년 3년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2년 3년간 예산이 지원되다가 끊기면 강릉에서 사회적 기업 위탁됐다가 선생님들이 빠져나온 사례가 있죠. 지금도 세종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반대표 칸은 안 만들어 놓고 사회적 기업 위탁을 하는 돌봄교실 그렇게 찬성 칸만 만들어 놓고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나온우리에서 거절이 됐습니다. 왜? 돈이 안 된다고 나온우리에서 들어오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실패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아까 지금 경기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경기도 시에서 운영한 위탁 운영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적정 인원을 2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20명 이하로 잡고 거기에 보조교사까지 붙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례고요. 그만큼 거기서 경기도가 이 급여가 벌어진 이후에는 꿈나무 안심학교는 기본적으로 사서 영양사급으로 기본 급여를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도 시작할 때 영양사 사서 기준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전문직이라는 걸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거고요. 또 하나 위탁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무기계약직 간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은 아마 포진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오면 그분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전담사들은 교장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돌봄 전담사 업무인데 누구는 지역아동센터 지휘를 받고 누구는 같은 직종끼리 학교 안에서 협력이 안 됩니다. 서로 위화감을 느끼면서 이거 협업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방학에 대한 계획이 교육부 발표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인원이 100명입니다. 만약에 방학 때 50명 이상 100명이 밥을 먹겠다고 신청을 하면 돌봄교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밥을 해낼 수 있는 인원이 50명인데 급식실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지금 계획이 없고 그래서 방학 계획을 얼른 짜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문제는 돌봄 교실 아이들은 지금 만약에 6학년까지 확대를 한다면 한 교실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만 이런 행정 업무 이때 가서 계획을 짜는데 들어가죠. 근데 교사들은 자기네 학년 같은 또래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밖에는 경험들이 없으세요. 돌봄은 아이들 스케줄이 다 달라요.
1대1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20명 중에 7, 8명 아니면 10명 그 시간에 스케줄 맞는 아이들만 데리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돌봄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면 그리고 돌봄교실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와요. 집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수업을 해보시면 자기네들 40명 하는 것보다 8명 수업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행정을 짤 때 돌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안 들어가요. 돌봄 선생님들은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 의견서 가져가지도 않아요. 교사들만 들어가요. 행정 업무 본 실질적으로 돌봄 교실에서 일해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40-50명 한다고 우리도 40-50명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년 5 꺼놓고 거기에 특수학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돌봄교실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 지문인식 제가 저희 대전에서 제가 제일 처음 2년 동안 제가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출퇴근 기록에서 뭐 10분, 20분 늦었다고 1시간 임금 깎인 학교도 전국에서 제가 최초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휴게 시간 문제는 그 본부 차원에서 돌봄 선생님들 집단적으로 사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 시간 없이 근무하는 직종이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집단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내는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 없이 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판례를 저희들이 만들든지 해야 되고요. 어제 교육부 교섭에서 노무사께서는 노사 협의를 하면 휴게 시간을 앞이나 뒤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이나 뒤로 뺄 수 있는데 출근해서 나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출근해서 출근 찍고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근무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또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만들거나 저희가 집단적으로 초과수당을 요구하는 그런 거를 본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법 부탁드립니다. 네, 본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보통 의원님들께서 자주 워낙 바쁘시지 않습니까? 지금 2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계신 경우도 사실은 대단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의원님께서 끝까지, 을지로 의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또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 좀 하실 말씀. 네, 2시간 반 정도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머릿속이 좀 하얗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이런 간담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특히 뭐 교육부,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부서인데, 교육부 산하에 특히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이런 업무가 있고, 그게 갈수록 더 확산되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갈등은 더 커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아픔은 또 너무 크고 저희가 여러 번 이런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부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옆에 유은혜 선배도 계시지만 제가 국회라는 곳에 들어와 보니까 막상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일들, 입법 발의를 열심히 해도 그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당에서 반대하면 또는 뭐 법률뿐만 아니라 뭐 예산도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숙제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입법 발의를 포함해서 또 저희가 또 4월 이제 다음 주면 4월 국회가 열리면 또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또 교육부를 지적하고 질타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본부와 같이 의논하고 저희 또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을지로위원회가 같이 의논해서 한 발 한 발 꼭 나아지는 달라지는 모습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저희가 요새 이제 각 대학 청소 영역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청소 영역 노동자분들이 계셨는데, 국회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는데, 청소 영역 노동자들만 이제 안 됐어요. 그게 원래 진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유보해 놓고 작년에 2013년도 말까지 해서 하는 걸로 약속을 해놨던 걸 2013년 말에 약속을 또 못 지키고, 안 지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국회 청소 영역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야 할 약속으로 남아있는데, 처우는 조금 이렇게 여러 부분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국회 청소 영역 노동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는 사실 그 비정규직 중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이잖아요. 여기도 다 대부분 다 여성분 선생님들 다 여성이신데, 학교 청소 영역도 거의 대부분 여성 노동자고, 저희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60 이상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정비나 무슨 좀 청소나 이런 것 중에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이제 고저에 상관없이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처해 있는 그 노동 현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렇게 저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돌봄 교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도 이제 학교에 여러 직종에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 처음에 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묵묵히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다가, 이게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노조에 가입도 하시고, 함께 연대해서 싸움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다 소리 한 번도 안 지르실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이 집회에 나와서 함께 또 악서가면서 싸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그 노동권, 그리고 그 노동권이 성적 차별을 하지 않는,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기까지, 그래서 노동이 있는 복지국가가 되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현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문제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고자 참여하고, 이 토요일 오후 시간, 귀중한 시간을 또 전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그 노력이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제안해 주신 법들은 또 법을 이제 무조건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있는 법하고의 그런
그 관련성이나,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고요. 배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을 뭐 중요하고 필요해서 냈습니다만 법안 소위 심의조차도 되게 어려운, 특히 이제 우리 교육공무직법도 그렇고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들은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하기조차가 힘든데 필요한 법안들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해서 그 발의할 때 다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이나 또 아까 이제 경기도의 그 보조원 호칭 문제는 사실은 그건 뭐 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뭐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그런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쭉 종합해서 지금 호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모범적인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도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4월 임시국회 때 저희가 교육부의 그 실태와 더불어서 그런 그 지침으로 되는 문제는 지침으로, 아니면 또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거면 그것의 어떤 기준,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찾고 우리 노조와 또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상임위 열릴 때마다 우리 이태희 본부장님 오셔서 앞에서 무언의 침묵 시위도 하시고 압력도 가하시고 늘 그런 마음 함께 하면서 죄스러운 마음 갖고 있고요. 저희 을지로위원회 또 저희 의원들 국회에서 열심히 함께 싸우겠습니다. 힘내시고 예, 함께 꼭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저는 좋은 말 안 할 거예요. 같이 책임지자. 저 싸우라고 맨 앞장 세워놨잖아요. 지금 우리 맨날 울면서 하던 얘기잖아요. 다 우리 얘기인데 이걸 이제 표면화시키고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우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합시다. 보조자 없애기로 한 거는 이미 학교에서 한 3, 4년 전에 이미 처우 개선 발표로 다 나간 거예요. 교육부 발표로도 다 나갔어. 이거를 유치원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 학교도 지키는데 같이 있는 병설 유치원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의원님 앞장서 주실 거예요.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사실은 우는 이유는 우리가 울면서 하는 얘기는 법으로도 보장받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근무하는데 무료 노동하는 거요. 무료 노동하는 거. 실제로 우리 운동합시다. 한 2달만 합시다. 지금 4월에 이제 임시회의 있고 6월에 국정감사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2달간만, 한 달이면 너무 짧은 2달간만 자기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그대로 다 적읍시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그대로 다 적고 실제로 내가 급여를 그중에 몇 시간이나 받는가. 그래서 실제로 추가 근무를 내가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돈을 못 받고 있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 데이터 한번 합시다. 데이터 만들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법을 누가 지키지 않고 있는지, 말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법 행사를 강제할지 이것까지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그 법안 발의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염려하시는 거는 새누리당 안 따르거든요. 그리고 힘이 모아지면은 국회에서 다뤄지지가 않아요.
제가 왜 앞에서 보조자 없애기 운동하자, 초과근무 실제로 하는 거, 법 위반하는 거 얼마나 하자, 이거 우리가 행동으로 묶어내자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발의만 해놨다고 해서 통과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함께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2일 날, 을지로위원회가 중요한 행사를 해요. 을지로위원회의 핵심 법안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인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초대를 좀 할게요. 6시 반에 해요. 6시 반에 하는데 모두 다 오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자리에 을지로 위원님들하고 당 대표님들하고 저희 을지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간담회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진대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상당수가 근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몇 명씩만 오늘 회의 왔듯이 대표로만이라도 좀 보내주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돌봄 분과만의 힘 갖고 또 힘들어요. 학교 비정규직 전체 힘으로 또 밀어붙여야 될 게 또 있어요. 법률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함께 또 같이 연대하고 돌봄 분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해서 분과장님 회의하실 때 그런 거를 어떻게 취합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분과회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제가 강구 말씀드릴 것까지 다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예. 끝나고 나서, 지금 가까운 설렁탕집 예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올 한 해,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들의 얘기, 그리고 이 아픔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동 주최하신 의원실에, 뒤에 보이지 않게 지금 숨어 계시는 보좌진님들, 그리고 계속 촬영해주신, 우리 촬영 스태프분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